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자엽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이번 주도 언제나처럼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전문기업 트루윈이 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루윈 적외선 열 영상 센서는 열 영상 카메라에 삽입돼서 중국 공공기관 시설 납품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트루윈 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 감시 카메라의 설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일반 사용자가 특별한 장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 및 적용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중국과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 일반 기업 등에서도 사용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트루윈의 열영상 센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크게 수혜를 보는 산업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일시적인 수요 폭등에 따른 성장뿐 아니라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따라 센서 시장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를 통해 한 스텝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가 유한양행으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휴이노는 모니터링 기술이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와 클라우드를 통해 AI 기반 심전도를 판독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심전도 진단장치 메모워치는 식약처의 인증을 마쳤으며 메모 패치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는데요. 2019년 2월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되어서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로 심전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심장내과 및 흉부외과 교수진이 측정된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한양행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자사 원료 보급과 함께 휴이노 심전도 기기의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의 확산을 도울 예정인데요. 휴이노 기술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손쉽게 심전도를 측정 및 분석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부정맥 환자를 조기에 발굴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부정맥 시장에서 휴이노 기기와 같은 기술과 AI를 활용한 의료진단 시장이 커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휴이노와 같이 시장에 선두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제약사와 함께 제품을 확장해 나갈 경우 후발주자들이 추격하기 매우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며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휴이노가 열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S2W랩이 3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S2W랩은 카이스트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연구진을 주축으로 2018년 9월에 설립된 국내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타트업입니다.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의 등장과 가상화폐 거래 증가로 감지하기 어려워진 사이버 범죄와 위협을 추적하고 예측하는 멀티도메인 데이터 통합 분석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창업 1년 만에 다크웹과 암호화폐 분석을 주제로 권위 있는 학회들에서 논문 2건을 발표하고 국제 특허 3건을 등록하는 등 기술력을 증명하고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과 데이터산업진흥원 DB스타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인터폴 초청 행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현재 국제 범죄 분석 데이터를 인터폴에 제공하는 공식 협력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관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의 디지털 보안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인터폴 등의 국제적인 수사기관과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 작년도 2019년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데모데이에서 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은 것 반면에 이 대표님이 정말 재밌게 이걸 풀어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데모데이 2019에서 S2W랩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저와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운세 서비스 포스텔러를 운영하는 운칠기사 및 30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시리즈 B는 흔치 않은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스텔러는 2030 여성 이용률이 높은 운세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모바일과 소셜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로 타로, 궁합, 별자리 등 무료로 볼 수 있는 운세부터 자체 개발한 사주 분석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운세까지 1,500개가 넘는 다양한 운세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웹과 앱 서비스 가입자 수 300만 명, 월간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구글 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앱 부문 최고 매출 4위, 다운로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어서 2019년에는 일본에도 서비스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올해는 북미, 동남아 등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포스텔러는 성장세에 발맞춰 서버 개발자, 마케팅,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문 콘텐츠 편집자, 일본 서비스 운영자 등의 분야에 인력을 충원해서 콘텐츠 제작 강화와 글로벌 진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운세 서비스는 2030 세대에게 힐링 컨텐츠로서 수요와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성장 외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운세 컨텐츠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케팅 플랫폼 뉴띵이 유튜버 양띵과 악어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띵이 양띵한테 투자를 받은 경우인데요.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투자를 받았네요. 개인 투자죠. 소식 전해주시죠. 뉴띵은 웹 기반 매칭 서비스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합리적인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광고주 유튜브 크리에이터 매칭 플랫폼입니다. 현재 뉴띵과 함께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누적 조회수는 54억 회, 누적 구독자 수는 120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뉴띵의 서비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고주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간단한 캠페인 등록 및 신청을 통해 매칭을 이루고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과 사후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광고주에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팬 충성도 기반 마케팅 효과를 선보이고 크리에이터는 더 많은 광고주에게 연결하는 것은 물론 정산 등 기존 마케팅 플랫폼에서 겪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직접 유튜브 관련 광고 플랫폼에 엔젤 투자를 했다는 게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크리에이터 시장과 그 영향력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스타트업 투자까지 직접 하는 사례가 나왔네요. 정말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광고주와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유튜브 컨텐츠 수익에만 의존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뉴띵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있는 투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스타트업 업계 뉴스죠. 타다 서비스가 결국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완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타다 같은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관광 목적으로 10일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로써 타다의 렌터카 기반 서비스 베이직은 1년 반 후부터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면서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 지난 3월 6일 박재욱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까지 내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업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부탁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간절함이 담긴 호소문 또한 타다의 운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비싸서 저는 타다를 개인적으로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남들이 불러줄 때는 몇 번 타보기도 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좋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현재 규제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혁신을 향한 그 도전은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조 1,500억 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 원 금융지원 규모의 1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계획에는 먼저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가 6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외되는 업종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서 중소병의원, 교육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데요. 또 기대출 기업에 대해 적극적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항목도 포함되었습니다. 상환유예는 단기 자금 경색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대출금 보유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는데요. 이외에도 외상거래 손실 시 지급하는 매출 채권 보험 규모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 힘들다는 얘기 요새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이럴 때 중소기업의 든든한 우산인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움직임이 어두운 시국의 한 줄기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도 기부나 무상 제공 등 지원 대책이 속속 쏟아지고 있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린 이노베이션은 대구, 부산, 울산, 경북 지역의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게 양갱을 4,200개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갱의 이름인 달하루는 회사 측이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제품인데요. 아파트 주거생활 플랫폼 아파트너 역시 대구 내 아파트 경비원 마스크 구입비 1,1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의 안전과 입주민의 우려 불식을 위해 지원금 기부에 나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주말 먼슬리 키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입점업체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역삼점과 논현점에 입주한 모든 업체에 KF94 등급의 마스크를 각 1개월분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해 35,000원 상당의 비타민 D 영양제 61분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죠. 저희 팀터바인에서 스피노프한 대한민국 대표 산삼 브랜드 325에서 저희 팀터바인과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정칠년근 산양산삼을 나눠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원래 어려운 시기는 서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하는 만큼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미담들을 보면 아직 이 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완화되어서 저희 좀 보고 싶은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주변 관계자분들, 저희 친구들 좀 만나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11일까지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프로그램은 스타일 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디자인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스타일테크 기업이 기존 플레이어와 함께 성장하도록 대중견기업 협업 기회는 물론 디자이너 전문 인력과 인턴 파견, 프로토타입 제작비, 데모데이 참가 기회, 그리고 공유 오피스 제공, 멘토링과 전문가 컨설팅, 체험 전시 공간 제공 등 10개월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지난해 1기 프로그램을 통해 23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이랜드, GS홈 쇼핑 등 대기업 협력 4건, 선정기업 간 협업 2건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기업의 시행착오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모레퍼시픽과 이랜드 리테일이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 UX 전문 기업인 바이널 익스피리언스가 상품화와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네, 대기업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인프라 등 사업 초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1일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26일까지 2020년 K-챌린지 랩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K-챌린지 랩은 기술 창업 분야의 2년 미만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상황과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전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요. 선정된 기업은 KPI 달성 로드맵 디자인, 전담 멘토를 통한 성장 관리,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IR 컨설팅을 통한 투자자 연계 및 경기혁신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현지 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기업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다 아니면 유연근무다 이러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시기 모두 다 같이 우리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